상하 관계의 존중과 이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체 생활에서는 어느 경우에든 상하의 직위 구분으로 단체가 운영됩니다. 하지만 흔히 윗사람 비난하기와 아랫사람 무시하기에 상반된 경우를 보게 됩니다. 단체 생활에서의 직위의 상하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스승님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또 특히 직장관계에 있어서 윗사람하고 아랫사람 관계에 있어서 윗사람은 내가 힘이 약하니까 뒤돌아서서 비난하고 또 아랫사람은 막 무시하고 짓밟는 식으로 말이나 행동을 하고 윗사람은 이렇게 내 힘으로 마음대로 안 되니까 뒷담화하고 이렇게 뒤돌아서서 소위 말하면 험담하고 이런 그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윗사람이기 때문에 면전에서 나무랄 수도 없고 직설적으로 말할 수도 없고 대항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뒤돌아서서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하거나 이렇게 뒷담화를 함부로 하게 되면 그게 정당성이 있을 때는 과보가 작지만 정당성이 없을 때는 그 과보가 반드시 자신한테 돌아옵니다. 근데 똑같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자 쳐서 돌아옵니다. 보통 3배 정도 이자 쳐서 돌아옵니다. 자연의 법칙이 알죠? 3단계. 천지인 3단계 알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 명분성이 없거나 정당성이 없거나 바르지 못한 비난인 경우에 3배 정도 이자 쳐서 과보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비난을 내가 받게 돼요. 그래서 내 잣대로 함부로 윗사람을 뒷담화하거나 비난하거나 험담하면 안 된다. 내 잣대란 말은 내가 개인적으로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공적으로 그분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한테만 약간 유감이 있는 거야. 개인적으로. 근데 개인적으로 유감이 있다고 그걸 갖다 막 확대시켜서 막 주변에 소문을 퍼뜨리거나 험담을 하거나 막 이렇게 뒷담화를 해. 그럼 이건 내 욕심의 잣대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지 공적으로는 그분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과보가 몇 배로 자기한테 다가옵니다. 잘못한 과보가 반드시 돌아온다. 근데 어떤 경우는 과보가 많이 안 따르냐? 내가 봐도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질량적으로 문제가 있고 제3자가 봐도 인격 질량 어떤 모든 습성 그 행함이 부족하거나 뭐라고 할까 많은 사람한테 지탄받을 짓을 하거나 많은 사람한테 그 험담을 들을 만큼 비난을 들을 만큼 저질량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밑바닥의 질량을 가진 사람 10명이 봐도 10명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냉철하게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해도 괜찮다. 이런 경우는 과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잣대가 아닌 모두가 공감하는 잣대로서 비난을 할 만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아도. 그런 경우에는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더라도 과보가 없다. 그리고 아랫사람을 무시하거나 억압하거나 내 힘이 세다는 이유로 이렇게 함부로 대하게 되면 역시 그 또한 과보가 따릅니다. 여기도 역시 3배 정도 과보가 와요. 근데 어떤 경우에 이 경우도 과보가 없느냐면 나보다 밑에 사람인데 질량도 부족하고 또 나보다 나이도 많이 어리고
내가 편안하게 대해도 될 만큼, 이건 무시하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대해도 될 만큼 그렇게 의무로운 사이라서 편안하게 대하는 거하고 상대 자존심을 짓밟으면서 무시하는 건 다르죠. 그러면 내가 편안하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보다 많이 손 아랫사람이라서 그냥 인간관계의 친밀성을 위해서 편안하게 대한 것은 아무런 과거가 없지만 의도적인 나쁜 마음으로 그 사람이 큰 잘못이 없는데도 나보다 아랫사람이란 이유로 짓밟는 행동을 보인다. 이 과보는 몇 배로 다가온다. 근데 이 밑에 손 아랫사람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저질량이고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 갖추지 못하고 비판을 받아야 될 만한 그런 인격적 질량을 가진 사람, 비난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 이런 사람인데 손 아랫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무시를 하거나 또 좀 예를 들어서 부담을 주었거나 좀 외면했어. 이것은 과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어떤 행을 할 때 명분성이 있냐 명분성이 없냐를 잘 봐야 돼요. 근데 그 명분이라는 건 내 잣대가 되면 안 돼요. 객관적 잣대. 그럼 여기서 객관적 잣대라는 말은 최소한 3명 이상이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내가 바라보는 견해하고 3명 이상이 똑같은 감정으로 견해를 가질 수 있을 때 10명이면 더 좋고 100명이면 더 좋겠죠? 그리고 논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조건적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누가 보아도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이다. 이런 정확한 명분이 있을 때 비난을 하든 때로는 비판을 하든 이런 경우에는 과보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어떤 국회의원이 사기를 치고 막 정치를 잘못하고 뭐 성폭행을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행정 업무를 개판으로 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합시다. 그럴 경우에 내가 그 국회의원을 비난하든 비판하든 과보가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국회의원이 나랑 친분이 있는데 내 마음에 안 들었어. 나한테 뭔가 잘해주기를 바랬는데 잘해주지 않았어. 근데 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근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국회의원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게 되면 그 과보가 나한테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을 할 때 객관성으로 명분이 있고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고 객관적 잣대로서 그 인품과 인격을 논한 다음에 명분이 정확할 때는 내가 어떤 행을 하더라도 명분에 의해서 과보가 없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는 반드시 언어 폭력의 과보가 따른다. 그래서 우리 도원가족, 우리 국민 여러분 항상 언어로서 업을 많이 짓게 되니까 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순간 언어 폭력일 수도 있고 모르고서 언어 업을 지울 수 있고 자신도 모르게 언어적인 과보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늘 말 조심해야 됩니다. 언출 어구 하나니 불가불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로 모든 기륭화복을 부르기 때문에 항상 말이라는 것은 삼가히 아니치 말 것이니라. 그 말은 꼭 삼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로 이렇게 과보짓는 행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참에 하나 더 깨우침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언어빚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언어빚이 뭔지 아십니까? 언어의 빚. 우리는 돈으로 빚을 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물질로서 빚을 지는 경우가 있고 행으로 빚을 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언어로서 빚을 지는 게 있어요.
뭘까요? 아는 분 손 들어봐요. 빈말하는 거. 네? 빈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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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자기는 상대한테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잘해줄게, 기도해줄게, 너 잘되기를 바래. 자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이렇게 빈말로 약속하거나 빈말로 던지거나 빈말로 상대한테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 약속 또는 그러니까 안 지키면서 약속 또는 던지는 말들, 그게 빈말일 수도 있어요. 이런 언어에 빚을 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랑 약속을 하자고 하면 굉장히 조심을 해요. 왜냐면 어길까 봐.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 언어 빚을 지을까 봐 제가 굉장히 약속하는 걸 조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해드린다, 하늘에 축원을 한다, 우리 도원 가족을 위해서 정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그 말빚을 지지 않으려고 절대적으로 그 약속을 지킵니다. 제가 그 말의 빚을 지면 그 무게감이 저한테 오기 때문에 그 말빚을 짓지 않으려고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축원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도 미리 왔습니다. 기롱산에 미리 와서 철야 기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올렸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것은 절대 여러분에게 빈말을 할 수 없으며 말빚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인관계를 잘해야 되며 위아래 사람 관계도 잘해야 되며 말도 잘해서 상대를 득되게 해야 되고 또 말을 잘해서 말빚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근데 하나 참고로 오해할까 봐 한 말씀 더 드리면, 부득이 약속을 했다가 어기게 됐어요. 그러면 여차여차한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 어기게 됐다고 사정말을 미리 해주고 다음으로 미룰 수 있고 다음으로 그 약속을 잡을 수 있고 한 번, 두 번 미루어서 약속을 지킬 수 있죠. 이런 걸 말빚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약속, 식사 약속이라든가 데이트 약속을 했다가 한 번 어겨졌다고 말빚을 졌다 이렇게 부담을 가질까 봐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부담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책임하게 말로만 하는 거 있죠. 말로만 행색내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보다 행이 앞서 나가는 노력을 하는 게 득이 된다. 우리 도원 가족은 말보다는 행이 앞서는 노력을 합시다.